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은 속풀이, 살풀이 해야 될 것들이 네. 한 5가지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을걸요? 크게 봐서 5가지. 제가 정리를 하면 첫째, 형수님 욕설. 두 번째는 무점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경궁 홍씨 문제. 그리고 뭐 전과 사범 뭐 그런 게 있으셨어요? 전 몰랐는데. 많죠. 네. 네. 그래갖고 그런 거, 또 뭐 조폭 연루설. 뭐 이런 한 5가지가 또 있어요. 그, 저기, 종북. 요새 많이 없었는데. 또 논문 표절. 그럼 이게 계속 저는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중에서 가장 억울하다? 제가 뭘 해먹었다든지, 뭐, 능력이 없다, 이런 소리 전혀 안 해요. 그 점은 다행이고요. 그 없다 보니까, 글쎄, 뭐, 특별히 억울했던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러면 가장 아프다? 제일 아픈 거는 제 형님과 관련된 일이죠. 그거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예를 들면 제 형님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좀 아프시잖아요. 아픈 분이셨는데, 그 아픈 분이 부당한 요구를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누군가 부추기는데, 부당한 행위를 제가 받아들이면, 그럼 저는 부패사범이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진퇴양난, 제 입장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진퇴양난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죠.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제일 가슴 아픈 건 어머니였던 거예요. 저희 형님, 소위 형수 욕설, 또 형님과의 갈등, 뭐 이 얘기인데, 전 이 일은 사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형님은 어차피 정신적으로 조금 건강하지 못하시니까 시정에 개입하고 뭘 요구를 했는데 제가 그걸 막았고 봉쇄하니까 이제 어머니를 이용해서 저에게 접근하려고 하다가 어머니하고 갈등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공격하게 됐고 공격의 내용이 그냥 공격이 아니라 정말 폐륜, 폭력, 그다음 뭐 협박, 그다음 폭행해서 뭐 다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제가 또 다툼이 발생하고, 네. 그게 또 녹음되고, 막 퍼져서 지금은 뭐 생생하게 그때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디지털로 살아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데, 뭐 저야 뭐 제가 한 일이니까 견디긴 하는데, 아직도 많은 가족들이 남아있잖아요. 어머니는 가셨고, 또 형님도 돌아가셨고, 하지만 또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아프죠. 형님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 형님이 대학교 때 등록금을 좀 이렇게 벌어서 주셨다면서요? 제가 대학 네. 장학금 받아서 형님을 드려서 그 돈으로 공부해서 대학을 또 가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언젠가 형님이 조금 도와주신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학 졸업하던 해 이제 사법시험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공부할 돈이 없을 때 그 형님이 또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형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비록 1년이지만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너 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마음의 어떤 반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결국은 욕망 중에서 이제 권력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대해서 본인도 하고 싶었던 거죠. 시민운동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너 형 부탁도 안 들어주고 뭐 이제 본인 지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휘를. 네. 본인은 그게 시정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형이니까 그럼 내가 너보다 잘하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정 개입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건. 네. 근데 본인은 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한테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너보다 정책도 더 잘 알고 인사도 더 잘할 수 있고 하니까 내 말을 좀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공무원한테 직접 한 거예요. 내가 시장 친형 누군데 말 안 들으면 이제 뭐 폭언하고 가서 뭐 책상 들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건 제가 또 좀 그걸 이해가 막아. 가긴 합니다. 네, 그걸 내가 다 막았거든요. 또 네, 네. 전화 받고 쓰지 마라. 간부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형수한테 욕설을 그렇죠. 하면 좀 그건 좀 그렇죠. 뭐 사람들이야 뭐. 근데 참 이건 또 그건 지금 후회되시죠? 하여튼 뭐 당연히 뭐 후회되는 일이긴 하죠. 근데 내가 당시로서는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정신적으로 질환 상태인데 형수님께서는 말려주기를 바랬던 거고 말린다고 하는 게 치료를 좀 받아라. 그 진단을 좀 해라. 아, 형님. 형님은 진단을 좀 병원에. 근데 이걸 부인하시는 거예요. 형님의 정의감을 제가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뭐 폭행, 폭언, 뭐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형님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제가 반복. 어머니한테 한 말이었기 때문에. 아,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을. 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했는데 우리 형수님은 그런 철학적 표현을 이해를 못하냐고. 어머니를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해서 어머니가 집을 나온 상태에서 어머니가 어느 무서워하십니까? 제 아내가 형님 부부를 만나서 좀 하지 마라. 어머니가 집을 못 들어가시나. 집에 불 지를까봐. 그러니까 병원 치료도 좀 하시라. 고 했는데 그런 뭐 철학적 표현도 이해를 못하냐고 그래서 제가 욱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 물어본 거죠. 이렇게 말했냐고. 아, 이렇게 말했냐고. 이렇게. 당연히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냐? 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죠. 그게 철학적 표현 같으냐? 형수님의 아들이, 형수님이라고 말했지만, 당신의 아들이 당신한테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면 철학적 표현으로 이해가 되겠냐? 당신의 오빠가 진정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철학적 표현으로 이해되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겠어요. 그러다 또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어머니 폭행하고, 어머니 병원 가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신고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사받고 나오는데 또 전화를 한번 한 게 두 번째예요. 어쨌든 지워버리고 싶지. 문제는 너무 다들 가슴 아프죠, 우리 가족들. 그러네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그게 몇 년도의 일이에요? 그 2012년. 제가 시장 취임하고 2년째 되더니. 아, 그때 힘드셨겠어요. 그때 난리였죠. 이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2010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제가 될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봤고, 그때 사실은 수천억 대의 이권 사업이 저 때문에 좌절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 성남시에서. 사업 그래서 제가 5,500억 벌었다라고 말했다가 그것도 기소당했잖아요. 현금 받았다고 말한 것이냐? 아닌데요. 벌었다고요. 현금이라고 말한 거와 같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지 않냐? 이익이지. 이래가지고 기소됐잖아요. 거기서 지금 목표도. 어쨌든 그 일이 어쨌든 집중적으로 부딪힐 때가 2012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명박 정부하고 심하게 부딪힐 때입니다. 그쵸.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기승을 부릴 때. 몰 때. 네, 기승을 부릴 때죠. 2012년에 5월부터 저를 종북으로 몰 때입니다. 그때 저도 힘들었어요. 검찰 개혁 부르짖다가. 2012년이 심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저희도 그때는 이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요. 저희 이제 애아빠도 직장에서 잘리고. 네. 그 일환이었어요. 네. 그 일에 어쨌든 국정원이 개입을 사실 했고 그쵸. 형님한테 이재명이가 경기 동부연합 간첩단과 공범이다. 그래서 내가 9월 추석 전 20일 전까지 구속된다. 이런 얘기를 형님은 진짜로 믿었어요. 얘가 빨갱이다. 오, 진짜로. 정말로 형님이. 제가 $10,000 무슨 공작금을 받았다. 지금 또 돌아다닙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그 점을 주장하대. 제가 간첩이라고. 증거는 우리 형님이 그렇게 말했다. 근데 그때 당시 한 말이에요. 정말 가족이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 가족이 도와줘도 힘든데 이제 가족이 그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고통 네. 그 자체죠. 예, 예, 예. 그러면 막, 나 이거 다 때려치고. 그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때 제가 나중에는 녹음하는 걸 알았거든요. 예, 예, 녹음하는 거 알고도 내가 욕했거든. 예. 내가 안 하려고. 그래, 안 아유, 한다. 뭐 내가 뭐 안 한다. 이런 걸 네. 보면서 정치까지 하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예. 어머니까지 이렇게 끌려 들어와서 음. 어머니를 길에 집에도 못 들어 길에 네. 우리 여동생 집으로 우리 집으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헤매시고 형님은 저 날리고 그걸 뭐 녹음해서 어느 날 공개하겠다고 저를 위협을 하고 그때도 위협을 했거든요. 너희 공개한다 이렇게 저한테 협박했어요. 그래서 하세요. 안 한다 진짜. 그때 그 마음이. 그쵸. 네. 그래도 돌아가신 형님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안타깝지요. 가장 친한 형님이었으니까. 가장 우위에 있는 형님. 7남매 중에서. 그러니까 정치가 형제를 갈라놨군요. 결국 그런 거죠. 아, 그건 너무 너무 아프죠. 결국은 얘기예요. 화해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결국은 영원히 이별해버렸죠. 어머니는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 말도 안 네. 하세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냥 무서워하시는 거죠. 형님이 실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 불지른다 그랬거든요. 그 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중에 나서 진짜로 복귀를 했고, 그 두려움 그 존 자체였죠. 정말 간절하게 치료받기를 원했어요. 그 어머니가, 아휴, 우리 재명이가 정치한다고, 이거,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랬죠. 음. 근데 본인으로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형님은 계속 저러지. 저한테 예를 들면 전화하라고 저한테 자꾸 어머니를 괴롭히니까. 나를 만나게 해주라. 그럼 어머니가 뭐, 안 해주죠. 재명아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냐면 어머니 제가 뭘 하는지 알거든요. 어머니가 민노당 후보를 지지할 만큼 깨있는 분이세요. 그러셨구나. 옛날에 김미희 의원 지지자였어요. 미희. 네네네. 그럼 어머니, 그 신상진 국회의원 나왔을 때 되게 고민 많이 하셨어요. 신상진 의원한테 네. 진료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 국회의원? 네네. 그러셨구나. 저하고 시민운동 같이 했어요. 네네네네네. 어쨌든 어머니는 많이 깨어있는 분이셨고요.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 자체를 표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럼요. 언제 제일 보고 싶으세요? 딱 때가 정해져 있진 않은데, 예를 들면, 햇살이 아주 뜨거우면, 그때 학교 날에 감자캐든 장면 생각나고요. 네네네. 옥수수 먹다 보면, 어머님이 동네에서 옥수수 얻어다가 우리 전에 끼니 떼어물어 주셨던 거 생각나고, 국수 먹다 보면, 국수 삶아 헹궈 주시던 그 장면 생각나고, 그러지. 그렇죠.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모든 곳에 어머니가 계시다. 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저 가슴이 탈 텐데, 응? 근데 어떻게 아주 담담하게 걸어 들어가시더라고요.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저분이 지금 심정이 어떨까?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